케이스가 있을까요? 또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시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금니의 교합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은 교합압이 사실은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치아가 위에 있는 치면서 뻗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잇몸 치료하고 교정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차이지만 명품을 만들 수 있는 교정 전문의 1타 교정 전문의 허재식,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72년도 생이니까 53입니다. 아, 나이가 많구나. 우리 딸이 나를 잘 봉양해야 할 텐데. 그럼 50대임에도 불구하고 치아 교정을 시작하신 지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개월까지는 안 되지만 꽤 됐죠. 네.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치아에도. 네, 지금 많이 변했어요. 저도 이렇게 막 관심 없이 막 계속 끼고만 살다가 최근에 이제 거울을 보면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히 웃으면 앞에 있는 치아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 앞니 4개가 잘 보여요. 사진 찍을 때 저희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장치 빼가지고 막 걔한테 막 묻히거든요. 침 묻히고. 원장님께서 치료를 해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환자분이 몇 살 정도 되세요? 80대 넘으신 분도 계세요. 70대는 꽤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물론 유지관리 해가지고 80대까지 가신 분들은 꽤 많아요. 그분들이 왜 하나 싶었는데 아직 정정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70대에는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40대, 50대는 아주 많고요. 제 중학교 동창 여자애도 와가지고 저한테 치료받았고. 교정을 망설이시는 중년, 노년 분들 중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릴 때 하는 교정보다 나이 들어서 하면 효과가 없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과는 똑같죠. 효과는 똑같은데 아이 때 하는 것과 성인 때 하는 거의 차이점은, 성인은 이미 수직적인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치아가 약간씩은 변화는 하겠지만 치아들의 수직 이동이 적기 때문에 교정 의사가 경험하는 난이도가 좀 높을 뿐이에요. 그런 면에선 난이도가 의사한테 있는 거지 환자한테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뼈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블랙 트라이앵글이나 이런 부분에 나타나는 사이드 이펙트가 좀 적은 편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봐야죠. 그럼 두 번째 고민은 중년이나 노년 교정을 하면 볼페임이랑 잇몸이 내려앉는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볼페임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마 저장력의 저하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먹거나 씹지 않거나 하면 그 근육들이 위축이 되면서 약간 볼페임이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교정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잇몸이 내려간다는 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교정이기 때문에 잇몸 질환에 의해서 잇몸뼈가 퇴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얘는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나타나는 현상이 블랙 트라이앵글이에요. 사실은 삼각형의 베이스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넓어지기 때문에 그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아마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양치질을 잘하고 구강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교정하면 무조건 잇몸이 내려간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요. 치간 칫솔도 잘 쓰시고 양치도 잘하고. 교정을 원하지만 잇몸 질환이 있다고 하면 조금 교정을 시작하기 어려움이 있을까요? 잇몸 질환이 있으면, 액티브한 잇몸 질환은 일단 처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받고 그 다음에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잇몸 치료는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막 잇몸을 절개해서 오픈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면서 안에 뿌리 쪽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수술을 덮었는데, 최근에는 기구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수술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고 관리를 받으시면 액티브하게 일어나는 염증 조직들은 제거가 돼요. 그러면 잇몸은 좀 탄탄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뼈의 위치들이 들쑥날쑥한 것들을 교정을 통해 가지고 가지런하게 펴주는 게 사실은 건강상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잇몸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교정 치료를 하고 유지 관리하실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60, 70대 이상의 노년 교정이 20, 30대 교정하는 것보다 기간 차이도 있을까요? 치료 목표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봐요. 일단은 20, 30대는 정말로 예쁜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입이 돌출인 사람들은 사실은 발치도 막 과감하게 하고 입도 넣고 악궁 확장 장치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60대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근데 입이 약간 나왔지만 노년이 들어가면서는 사실 입이 너무 예쁘게 쏙 들어가면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시나일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발치보다는 비발치 쪽으로 많이 치료의 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죠. 기간적으로 면에서 따진다라고 하면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기간 차이는 좀 나지만 나이별로 크게 난다고 보진 않아요. 중년, 노년 교정을 이제 해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무조건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또 치아가 많이 삐뚤삐뚤하시고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금니의 교합이 잇몸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좀 흔들흔들 하시는 분들은 교합압이 사실은 전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아래에 있는 치아가 위에 있는 치면서 뻗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잇몸 치료하고 교정하시는 걸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저는 적어도 스플린트 정도는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교정을 해야 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교정에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교정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건 교정 전문의들이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해주십시오. 댓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